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문석입니다. 네,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 중인 코스피입니다. 오늘 4,692포인트로 마감, 이제 8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연초 이후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8거래일 동안에 사실 딱 하루 빼고 7일 연속 오른 건데요. 자, 이 분위기면은 5천도 꼭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시장의 지수가 좋지만 시장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 종목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준비해뒀고요. 저희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짜 주식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충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파라나파라나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종목 남겨주셔도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담 신청 기다려보면서 화요일 함께해 주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로 파트너 그리고 나연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항상 이 주도주들만 하시는 분이라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하실지 아주 궁금해지네요. 좋습니다. 뭐 여기저기 호재도 있는 것 같고 투심도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두 분이 보시는 오늘장 먼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장 총평부터 들어봅니다. 우리 나연호 파트너께서 오늘장 한 줄 정리하신다면요. 예, 저는 오늘 순환 종목 장세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은데요. 자, 요즘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소외감도 느낄 만한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지금 거의 2주 가까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상승하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강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순환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이유가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자율주행 이런 섹터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순환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현 시장 특징은 계속해서 쏠림 현상이 극명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오늘 시장에서 보셨듯이 물론 반도체 대형주들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는 이런 탄력 둔화 구간에 진입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좀 눌림을 받았던 2차 전지 섹터들 강한 반등이 나와줬던 것처럼 결국에는 저는 지금 이런 순환 장세를 한번 고려해 봤을 때 좀 눌림 섹터라든지 이런 눌림 종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물론 막 지수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막 강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좀 이런 낙폭 섹터에 대한 기회를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한번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사실 뭐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사실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오늘은 모처럼 산업재 순환매가 좀 강했던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상로 파트너의 오늘장 총평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뭐 일단 한 문장으로 본다면 우리가 현대차의 꿈 현실이 되는 과정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CES 2026에서 최고 로봇상을 수상했던 것이 현대의 아틀라스라는 로봇이었습니다. 이 아틀라스 로봇이 지금까지 나왔던 휴머노이드 로봇과 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해낼까에 초점이 좀 맞춰졌던 거였다고 보고 다만 이제 아틀라스라는 로봇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 반경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거든요. 이 말에 대한 차이는 엄청나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아틀라스가 보여주는 앞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슴이나 배가 갑작스럽게 등이 될 때도 있고 또는 이제 앞면, 얼굴에 해당하는 그 앞면이 갑자기 뒤통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관절의 반경 범위 자체가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사람보다 더욱더 능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시장은 이렇게 그러면 AI를 활용해서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하나의 피지컬 AI가 탄생될 수 있구나에 대해서 저는 방점을 찍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우리가 AI라는 것이 상당한 이슈가 되었지만
마지막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과연 AI로 수익성이 나올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감이 컸기 때문에 거품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거였거든요. 다만 이제 2026년도가 되고 난 다음에 공개되었던 이런 로봇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AI가 이렇게 활용이 된다면 이거는 돈을 벌 수 있는 AI가 되겠구나라는 부분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에 대한 현대차에 대한 강세 그리고 현대차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세는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이끌 만한 어떻게 보면 5,000포인트 갈 때까지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이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뭔가가 어떤 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저는 이런 피지컬 AI 안에서도 좀 더 현실성이 되고 있는 이런 현대차 그룹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장 순환 종목 장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또 강했던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채팅창에서 내일 뭘 사야지 주말에 방어회를 먹을 수 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걸 위해서 이제 내일장 키워드 두 분께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장 키워드 광어회가 아니고 방어회죠? 방어회. 네, 방어회. 네. 자, 뭘 사야 방어회를 먹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네. 저는 내일장 키워드로 낙폭주 저점 기회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요. 우리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내용과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시장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특히 대형주들의 한번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이 대형주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중장기 관점에서도 지금 우호적인 코스피 5,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투심이 꺾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우리가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 신규 진입은 좀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자, 지금 대형주 많이 올랐던 종목들 다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거나 어느 정도 좀 쉬어가거나 상승 탄력은 둔화될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이 대형주들은 우리 그동안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좀 계좌 수익을 일정 부분 극대화하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 저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놓고 봤을 때 이 코스닥 쪽에 좀 더 한번 투자 관점에서 매력도가 한번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장에서 오늘도 보시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하락 종목 수가 1,000개에서 1,300개 되는 장이라는 거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봤을 때 중소형주들 20에서 40% 빠져있는 낙폭 과대주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시게 되면 펀더멘탈이 받쳐주는데도 이 수급이 대형주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시세를 주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차트를 함께 보시게 되면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지만 이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지금 5거래일 동안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좀 스테이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오늘 시세를 줬던 뭐 하나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 오늘까지도 강하게 시세가 나오면서 과열권에 접어섰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코스피 대비해서 이렇게 숨고르기를 거치고 있지만 자,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000포인트 달성을 위한 이런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겨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좀 낙폭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오히려 저점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은 조금 이제 탄력이 좀 둔화될 수도 있으니까 낙폭까지 순환매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상록 파트너께서는 내일장 키워드 뭘로 잡으시겠습니까?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그 나만의 종목이 아닌 우리의 종목을 사야 됩니다. 지금은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면 뭐 이렇게 한 번씩 되물을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종목 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현대차 이런 거 샀다고 하면 그 종목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다들 알고 넘어가는데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뭐 미넨지 샀다. 그럼 그게 뭐야? 먹는 건가? 뭐 이렇게 이제 네. 되묻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큰 차이가 현재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시장의 수급 주체가 누구냐? 지금 현재는 개인들의 예탁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빠르게 또다시 올려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지금 현재 미국장에서도 뭐 우리가 뭐 파월 의장에 대한 조사가 있으면서 한번 출렁거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큰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이 금방 들어와 버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빠지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어떤 종목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냐? 그럼 구석에 있는 가치적인 종목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대중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친숙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여기서 빠지면 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야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해도 또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친숙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5,000포인트를 간다면 이 종목군들이 이끌 거야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대중들의 기대감은 사실 쉽게 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도 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대중들이 알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본다면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만 사시더라도 충분히 지금 저 성과를 볼 수 있다. 여기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장고 끝에 악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심플하게 좀 쉽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만 사셔도 충분히 지금 수익 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큰 종목들, 시총 안에 있는 종목들을 보자라는 키워드 주셨고요. 또한 낙폭주의 저점 기회를 잡아보자 이렇게 내일장 키워드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고요. 지금부터는 진주반상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 반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리뷰 종목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네, 자 먼저 우리 나이노 파트너의 리브스메드 소개해 주신 이후로 지금 바짝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리브스메드 같은 경우는 최근 수급에서 낙폭 신규주에 대한 관점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이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이 다빈치라는 수술 로봇 시가총액이 거의 300조에 지금 이르고 있거든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죠. 자, 이에 그 수준에 한번 경쟁할 수 있는 수술 로봇 스타크 출시 모멘텀도 있고 무엇보다 이런 수술용 복합경 수술 도구를 출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캐시카우가 발생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수급을 보셔도 기관과 투신권, 기관 쪽에서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함께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우리 12월 29일 날 한번 타점을 잡아드렸고 우리 최근 국고차라든지 방송에서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드려서 지금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 차점 잡아드리고 40% 이상 우리 한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요즘 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좀 수익 실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6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6만 5천 원 전후에서는 50%에서 60% 정도 익절하시는 전략이 좋겠고 자녀분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한 7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다음 목표가는 우리 7만 원 전후 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서도 최근에 소개해 준 종목 중에 삼성물산, 현대유야 대표 업종들인데 흐름이 좋아요. 중간 점검 좀 해주시죠. 지금 삼성물산하고 이제 현대위아 둘 다 이제 신고가를 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사실 뭐 우리가 대형주를 사면서 뭐 우리가 시세 차익을 노린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꾸준하게 가져간다면 뭐 여행도 다니고 좀 더 여유 있게 생활을 하더라도 충분히 뭐 성과는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저는 좋은 종목을 선택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결국 우리가 이런 배당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이제는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한 기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2025년도 결산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결산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배당이 늘어나게 된다면 정부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는 거고 배당이 줄게 된다면 정부에 대한 혜택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당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물산은 거기에서도 우리가 좀 더 믿고 볼 수 있는 이런 지주사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물산, 뭐 SK, 그리고 오늘 좀 이따 또 한 종목 소개해 드릴 거겠지만 이런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 특히 대형사들은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위아 또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또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현대위아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현대차 공장에 대한 이런 이제 자동화 공장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이 현대위아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장에 가보시면 그 로봇팔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로봇팔들이 대부분 다 위아라고 적혔습니다. 그게 현대위아 제품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이제 자동화 공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이 현대위아에 대한 재평가를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다른 여타의 현대차 그룹사들보다는 또 주가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하시면서 좀 최근에 시장에서 뭐 방어회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것들 뭐 주식으로 들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위아, 삼성물산, 그리고 리브스메드까지 AS 리뷰 먼저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분이 이번 주에 가져오신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순환매 속에서 이어달리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4,700선까지 돌파할 수 있는 주역을 찾아라. 자,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은요. 이상로 파트너 오늘 한화 가져오셨고요. 나연우 파트너는 이뮨온시아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하나는 지주사고 이뮨온시아는 바이오니까 자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리 나연우 파트너께서는 바이오 좀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오늘도 바이오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예. 최근에 조금 이제 좀 빠져서 또 부담이 없어서 가져오신 것 같은 느낌 드는데 네.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먼저 이뮨온시아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유한양행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이런 대기업이라 보실 수가 있겠죠. 제약바이오에서 이 신약 면역 항암제, 이 신약 개발을 담당하는 자회사라 보시면 되겠고 유한양행의 지분을 66%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특히 이 기업은 이런 희귀암, 특히 림프종 이런 치료제 이게 이상 쪽에서 좋은 소식 데이터들이 나와주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미국 쪽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이 되면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온 다음에 지금 쉬어가는 그런 구간을 거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 볼게요.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약바이오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 제약 차트예요. 지금 다른 섹터도 오늘도 강하게 상승이 나올 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숨고르기를 오늘도 조정을 한번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오늘 눌림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 갈 동안 못 갔기 때문에 저점 기회가 한번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뮨온시아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낙폭주에 대한 관점을 잡아드렸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 30% 빠진 자리거든요. 자, 지금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최근에 캔들을 보신다 하더라도 음봉 5개 다음에 이 몸통이 얇은 십자의 양봉의 도지로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10주선 한번 지지해주고 이 상승할 수 있는 이 윗꼬리를 커버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이 한번 남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히려 눌림에서 좀 낙폭 기회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뭐 1차적으로는 13,000원, 그 다음에 2차는 14,500원, 그 다음으로 더 보신다면 강하게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전고점인 16,000원까지 열려 있다는 점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서는 지주사 한화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는 거 보면 또 좋아 보이긴 하는데 딱 또 이 가격이 직전 고점이라서 네. 자 오늘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저 PBR 지주사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상당한 저 PBR 기업이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본다면 지금 이제 하나가 주로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본다면 일단 이제 방산을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방산 안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또는 이제 하나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것이 결국 실적을 동반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하나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방산뿐만이 아니라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에서도 최근에 이제 하나에 대한 재평가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조선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 관련된 부분이 또 하나 조선과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재평가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들
판단할 수 있고 이제 부진했던 산업이 바로 하나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태양광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솔루션 관련된 부분이 좀 부진했었는데 지금은 에너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적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좀 고려해서 보더라도 하나에 대한 재평가가 2026년도에 상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뭐 들어간다는 것은 신고가를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고가에 대한 도전을 한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아까 가져오셨던 키워드랑 굉장히 딱 그렇게 맞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한화 그리고 이뮤논시아 오늘 두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상담 문자로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0만 5천 원에 비중 30%인데 자, 대응 전략과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자, 요즘 뭐 2차 전지가 지난해 하반기 한번 바람이 불다가 말아버려서 정말 이 종목에도 좀 손해가 조금 나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좀 수익 실현 가능할까요? 예, 저는 2차 전지 좀 길게 보시고 한번 갖고 가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최근에 좀 악재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뭐 포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과 계약 해지하는 이슈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자꾸 해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거나 투심이 좀 꺾여주는 흐름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지금 이런 악재들을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더 지금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은 AI가 확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런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대한 모멘텀이 역시 살아있는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이 2차 전지와 관련돼 있는 ESS와 관련돼 있는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ESS 사업 영역에서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코프로도 저는 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환경으로 봤을 때 악재를 다 어느 정도 소화하고 저는 좀 중장기로 봤을 때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한번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 볼게요. 자,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 LNF 뭐 이런 종목들의 차트들을 보시게 되면 악재들을 뒤로하고 다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저는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려본다면 자, 이 종목은 월봉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동안의 낙폭을 크게 한번 불러오고 이 월봉에서 강하게 낙폭 구간에서 이런 굵은 장대 양봉은 우리 추세 전환 좀 시그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2차 전지 섹터는 너무 단기간점보다는 2026년 길게 보시고 한번 갖고 가보시는 전략을 잡아드리고 싶은데 정말 급하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11만 원 전후 이렇게 잡아드리고요. 정말 급하신 게 없으시다면 저는 이전 고점이 한 12만 원대가 되잖아요. 한 12만 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설정하셔가지고 뭐 2차 전지, 뭐 에코프로든 LNF든 LG에너지솔루션이든 우리 갖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뭐 추세가 정말 무너뜨리는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좀 길게 보시고 2026년 끌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악재들을 소화하고 이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길게 보고 홀딩하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격대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상담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영이요? 삼영이요? 예.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7,100원에 40%요. 7,100원에 40%. 알겠습니다. 요거 어쩌다가 삼영이라는 종목을 또 매수하게 되셨어요? 전에 이제 2차 전지나 뭐 이런 좀 이슈가 뜨길래 네. 전에 하다가 좀 먹고 나왔는데 네. 이번에 물렸거든요. 한번 수익을 보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빠져버리니까 네. 걱정이 돼서. 걱정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12월쯤에 매수하고 계속 이제 빠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신 12월 거죠? 초에 샀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점이 뭐 전망이나 목표가 이런 거 궁금하세요? 예.
근데 지금 거의 나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올라갈 수 있을지 전망이랑 같이 그럼 저희 살펴봐 드릴게요. 예. 네. 네, 자 이게 참 지난해 하반기 분위기는 좋았는데 12월부터 좀 엎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제법 많이 빠졌는데도 반등이 세게 안 들어온 거 보니까 조금 무겁긴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점 대응 전략은? 네, 뭐 삼령이 예전에 이제 삼령화학에서 사명이 바뀌어서 삼령이 되는 회사인데 이제 캐패시터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에 따른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회사인데 이 캐패시터라는 것이 전기를 이제 저장했다가 이제 방출시키는 원리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기업이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일반적 이제 데이터 센터 또는 이제 ESS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급등 나왔을 때도 그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던 거였거든요. 다만 이제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뭔가 이제 가치적인 부분에서 나만이 아는 종목군들이 부각받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여타의 사람들은 삼령을 살까 아니면 삼성전자를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뭐 주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삼령이 아무리 좋더라도 삼령은 조금 잘 못 들어봤는데 오히려 그냥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수혜를 받으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저는 대부분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도 쉽게 반등이 못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고 주가 추이를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 이미 과하게 빠져 있는 자리인데 대신에 저는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종목을 한번 교체해 보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트렌드는 뭔가에 대한 이제 가치적인 종목, 나만의 종목이 아니라 대중들이 원하는 종목을 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대표성 있는 종목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령에 대한 부분에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되 그 반등 포인트는 한 6,500원 밴드 정도 잡으시고 그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는 종목을 한번 교체하는 전략으로 지금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니까 좀 더 대형주로 교체 한번 매매해 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지금 뭐 가격이 비싸거나 뭐 고평가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좀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좀 교체 매매를 좀 검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6,500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삼성전자 13만 8,900원 비중 30%. 삼성전자 13만 8,900원에 30%요. 예. 가격대 보니까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1월 6일 날 매수했습니다. 1월 6일이요. 예. 뭐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되나 이래서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얼마에 팔면 될런지 네. 목표가가 제일 궁금하시구나. 목표가가 예. 알겠습니다. 비중도 뭐 예. 30% 있으시고 하니까 전망이랑 언제 팔지 뭐 어디 올해 좀 어떨지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예. 네. 네, 자 일단 최근에 사셨고요. 얼마까지 갈련지 얼마 정도에 팔면 좋을런지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일단 사셨고 뭐 약간 마이너스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네. 자 어쨌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럼 한 얼마에 팔까 이게 지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먼저 삼성전자 지금 업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죠. 오늘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게 꺾이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뭐 눌러줬다가 다시 돌려주는 그런 모습도 나와주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 뭐 안 좋은 환경이 지금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메모리 슈퍼 호황이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D램 가격 지금 천정부시로 치솟고 있고 그리고 2026년에는 HBM 모멘텀 그리고 일단 뭐 소캠2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발목을 과거에 붙잡고 있었던 파운드리 부분까지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도 호실적인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무엇보다 지금 코스피 5,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5,000포인트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우리나라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증권사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 목표 주가를 15만 원 이상, 그러니까 17만 원, 20만 원대까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13만 원, 15만 원 정도로 했을 때는 뭔가 14만 원, 15만 원 도달했을 때는 좀 투자 심리로 봤을 때 꺾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이게 이제 17만 원, 20만 원 간다고 하면 이게 우리 투자 심리,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도 이 투자 심리가 더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은 이렇게 한번 횡보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이 과열 구간을 시켜주고 있는, 스테이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뭐 이격 조정이 세게 나온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횡보하면서 좀 과열 구간을 잘 시켜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고 반도체 업황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 반도체 갖고 계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추세를 보시면서 목표가 저는 1차적으로 15만 원 전후 제시 드리고요. 2차적으로는 17만 원 제시 드리면서 우리 1차적으로 왔을 때 15만 원 전후에 왔을 때 일정 부분 익절하시는데 여기 이때 15만 원 전후에 도달했을 때도 바로 매도하신다기보다는 추세를 보시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좀 더 길게 보시고 끌고 가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이 한 810조 정도 되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올해 어쨌든 간에 시가총액 한 1,000조 시대를 열지 않겠느냐라는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000조면 주가를 한 사람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좀 길게 보면 17, 18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연말 연초에 좀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뭐 당장은 바로 이렇게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빠지면 올라가고 저점과 고점을 좀 높여나가는 그런 좀 차분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는 좀 지금 잡아 놓으신 상태니까 내가 샀는 가격보다 뭐 일정 부분 빠지면 거기서 뭐 또 추가 매수하고 하다 보면 한 달 안에 막 차익 실현 기회가 들어올 것 같거든요. 약간 너무 단타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단기 매매를 조금 병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같이 전략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음 상담도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요. 네. 이게 매수한 지가 한 1년 6개월 됐는데 또 옆으로만 게요. 오래되셨네요. 뭐 항공우주 거기 납품하기 뭐 스페이스X 납품하는 이 회사인데. 네. 근데 이 뭐야 항공우주가 다 가는데도 이건 못 가네 이게. 항공우주 안에서도 왜 이 종목은 못 가는지 알겠습니다. 아니 거기서 이게 이 딴 납품하는 회사가 별로 없는데 이 회사는 거기 납품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뭔가 포인트는 좋은 것 같은데 자, 이 종목 그러면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오래됐어요. 32,800원인데 32,800원. 32,800원인데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 주식인지 그냥 계속 장기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고 또 손해도 보고 계시니까 계속 가져갈지 지금이라도 바꿀지 저희가 같이 그러면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자 다행히도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 좀 바짝 올라오고 있어서 다행은 다행인데 자 지금 이번 주에 올라오고 있지만 지금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가기에는 아직 좀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거 이번에 적당하게 올라올 때 한번 끊어야 되는 건지 계속 버텨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리가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이제 전자 소재에 대한 영역에서 이제 납품이 이루어지는 기업은 맞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나 OLED 소재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60% 이상 잡혀 있는 기업이고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페이스 X와에 대한 관련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항공 소재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얼마 정도 되느냐? 10%가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는 이제 항공 소재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기는 하는데 대신에 다른 여타의 기업들보다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테마성 움직임밖에는 나오긴 좀 힘든 상황. 그럼 결국에는 본업이 어떤 전자 소재 안에서도 OLED 관련된 소재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폴더블 관련된 기업들도 저가 매수가 유입되다 보니 요 며칠 동안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업황적인 부분이 부진하다 보니까 꾸준히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주봉입니다. 요거를 이제 일봉으로 한번 바꿔서 보면 최근에 2025년도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바닥을 조금 다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이고 그만큼 이제 횡보가 그래도 1년 이상을 옆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발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대신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차트에 대한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뭔가에 대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반등 정도로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좀 따진다면 한 28,000에서 한 29,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좀 잡아보신다면 뭐 1월 달 안에는 그래도 좋은 성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는 지금 시가총액이 5,100억이네요. 지난해 지금 연매출 한 4,400억에 영업이익 900억, 순이익이 한 700억 정도 난 걸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그거 감안하면 지금 5천억이면 PR 10배가 안 되니까 좀 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쉬운 게 올해가 지금 환율 때문인가요? 올해 지금 실적 전망치가 지금 순이익이 한 5, 600억밖에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지금 분위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 3만 원대 좀 제동 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꽤 오래 기다리고 계신데 일단은 짚어주신 가격대 28,000원, 29,000원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또 전화로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PG요. SPG요. 예, 예. 오,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축하드립니다. 이거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 정도 되실까요? 75,000원에 50%. 75,000원에 50%. 오, 수익을 꽤 잘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비중도 있고. 이거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자, 이게 수익이 조금 났는데 네. 더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네. 예, 욕심을 조금 내고 또 끝까지 한번 조금 더 가져가 매도를 해야 볼지. 되는 건지, 네. 예, 그것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또 수익이 나신 상태니까 가장 또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예, 예. 네. 네, 자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제 또 올라갈 때 잘 또 못 팔았는데 빠지면 또 기분 네.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좀 팔면 좋을까? 매도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SPG 같은 경우는 이 정밀 제어형 모터와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죠. 최근에 로봇 섹터 훈풍과 함께 탄력을 받은 기업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차트를 통해 한번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한번 흐름을 보시게 되면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CS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다 일단락이 됐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자리를 보시게 되면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도 한 95,000원대까지 한번 상승이 나와줬는데 사실 우리 시청자분께서 7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엄청난 수익권이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단기간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감도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우리 내일장에서 우리 한 10만 원 전후 정도 왔을 때 거기에서 일정 부분 좀 익절하시는 전략도 한번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려보고 마찬가지로 로봇 섹터 계속해서 순환 2026년 순환 섹터 순환매 장세가 나올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막 급하게 매도하셨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10만 원 전후에서 익절하시고 추세를 보시면서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 이러시면 조금 더 순차적으로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10만 원 전후에서 한번 끊고 나머지는 이제 추세를 보고 조금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